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STX 분할되면은 STX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많이 여러분께 증명해드린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STX는 오르기 힘들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 분할 신설에서 상장되는 그린로지스가 오를 겁니다. 그죠? 기존의 존속법인인 STX는 이 차트를 그대로 반영받고 주가 추가적으로 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좀 전달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 분할 신설했을 때 배정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STX가 8의 비율, 그린로지스가 2의 비율로 배정을 받는데 어쨌건 시가총액은 그대로예요. 시가총액은 그대로고 이 시가총액이 그대로 반영돼서 STX는 8,800억 1.1조라고 치면은 그린로지스는 2,200억을 이거 시총으로 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뭐가 낮죠? 밑에 게 낮죠. 밑에 게 그린로지스가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STX는 어떻게 돼 있죠? ST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800억. 자, 아니 이거 분할하고 얘도 오르고 그린로지스도 오를 수 있잖아요. 왜 도대체 STX는 빠지고 그린로지스가 오른다고 하십니까? 좀 알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알고 얘기하세요. 주식을 제가 오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했습니까? 자, 필옵틱스도 똑같이 여러분 박살 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질 않아요. 필옵틱스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이 구간부터 조심해야 된다. 상장되기 전에 매도하시고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다 재료 소멸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재료 소멸. 여러분들은 이 재료 소멸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시장에서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이슈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 박살이 납니다. 필옵틱스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거라 생각한 사람 있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기존 가치가 여긴데 추가적으로 왜 상승했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어떤 기대감?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기대감, 필에너지가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쌍용차 거래 재개됐습니다. 재개됐어요. 어떻게 됐죠? 개박살 났습니다. 자, 이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코오롱 티슈진 거래 재개되고 어떻게 됐죠? 급등했죠. 자,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 보셨나요? 코오롱 생명과학 어떻게 됐습니까? 코오롱 생명과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박살났어요. 또 말씀드릴까요? 신라젠 있죠? 제발 좀 주식을 오래 한 사람 말을 들으세요. 중토방에서 그런 말 듣지 말고. 신라젠 거래 재개됐죠? 그죠? 신라젠 거래 됐습니다. 대주주 누구죠? M2N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기대감의 현실이고요. 주가 하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STX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다고요?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고, 안티 아니고 STX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왜 도대체 이 바닥 구간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구간에서 믿음이 이렇게 많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7,000원대, 8,000원대 오랜 기간 횡보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왜 믿음이 없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고가권 올라와서 3만원, 4만원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이 되냐고요. 여기서 확신이 되면 되는데 왜 여기서 확신이 되시죠? 여기나 왜 여기서 확신이 되시죠? 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확신의 영역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요? STX가 니켈 사업하는 거 몰랐어요? STX가 2차전지 사업 같이 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사업 보고서 나와 있는데 모르셨어요? 왜 도대체 여기서 인적 분할해서 STX가 2차전지와 니켈 광산 쪽하고 그린로지스가 물류와 해운 쪽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가치는 여기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따로 인적 분할해서 STX가 혼자 2차전지와 니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예외라는 게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이 예외라는 거는 정말 100개 중에 한두 개, 그 중에 하나가 STX가 될 거다. 자,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굳이 1%의 확률에 베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의 확률에 왜 베팅을 하죠? 이미 인적 분할 8대1 비율로 한다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팩트예요.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적으로 STX가 오를 거다, 그린로지스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필옵텍스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 듣잖아요. 팔아야 된다고 해도 안 듣잖아요. 같이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아, 왜 빠지지? 왜 빠지지? 재료 소멸?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할에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낮은 놈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 STX가 존속 신설 법인이죠. 자, 근데 존속 법인이고, 자, 조선내와도 인적 분할했습니다. 조선내와 홀딩스죠. 지금 CR홀딩스라고 불리는데 인적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자, 얘가 기존의 존속 법인인 조선내와 홀딩스 어떻게 됐죠? 기대감으로,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주가 오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재료 소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재료 소멸의 현실. 얘가 비율을 70% 받았고요. 조선내화가 30%로 신설 상장되었습니다. 자, 조선내화 체크해 볼까요? 조선내화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됐죠? 얘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미친 듯이 올라갔었다. 신설 상장되고 매물대가 없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미친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다 던졌네요, 여기서. 그죠? 꼬리 달면서 거래량 던지고. 그린로지스가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린로지스가. STX는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자, 선생님, 근데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얘가 얘가 존속법인이었는데 얘가 이때 올라갔잖아요. 그죠? 얘는 왜 그런 거예요? 얘가 올라갔는데요. 얘랑 같이 얘 대신에 신설 법인으로 상장된 동국 CM은 빠지고요. 동국 제강도 빠졌습니다. 근데 동국홀딩스는 올랐잖아요. STX도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자, 얘네들은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주가 올랐습니까? 주가 올랐어요? 주가 안 올랐어요. 주가 안 올랐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배정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을 그대로 쪼개야 되는데 얘네들은 0.16, 즉 16%입니다. 시가총액 중에 16%밖에 얘네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시가총액이 낮게 배정받았다. 동국CM과 동국제강은 제가 알기로 59%, 49%하고 31%인가? 이런 식으로 받았고, 얘가 16%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공시에 나와 있다. 공시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 귀찮아 체크 안 하시고, 모른다는 이유로 체크 안 하시고, 이거 솔직히 중고등학교 교과로 따지면요, 중등과정만 그냥 중학교만 나오셨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지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안 하시는 거라고요. 비율 보세요. 비율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0.16입니다. 0.16. 존속회사 0.16, 16%.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동국홀딩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다. 시장에 인적 분할 테마를 만들어준 게 동국홀딩스예요. 인적 분할하면 주가가 급등한다라는 테마를 만들어준 게 동국홀딩스다. 시장에 1년마다 테마가 하나씩 돕니다. 무상증자나 아니면은 당구적으로 인적 분할이나. 자, 작년에 같은 경우는 HLB 바이오스텝이 무상증자의 포문을 열어줬어요. 무상증자하면 주가 급등한다는 포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포문을 열어주면서 무상증자 주식이 전부 다 급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동국홀딩스가 그 포문을 열어줬고, STX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STX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자, 이게 여러분 기업 가치의 변화가 있었어요. 인적 분할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인적 분할 한다고 얘기하고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있었냐고요. 실적의 개선이 있었어요.
뭐 특별한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올랐다는 건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데 2차 전지랑 플러스 뭐 니켈 광산 이 사업을 떼어서 STX의 성장성이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린로지스, 이게 답답해서 좀, 그린로지스이죠? 그린로지스 떼어내서 이미 이게 같이 반영받아서 오른 겁니다. 오른 거예요. 어차피 얘가 분할 존속 법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차피 니켈이랑 2차 전지 한다고 하는 거니까 미리 인적 분할 기대감 플러스 2차 전지 니켈 광산 사업 관련해서 뭐 했어요? 선반영 받은 거라고요. 이런 점을 좀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못 믿을까봐 예를 들어서 증명시켜 드리잖아요. 필, 에너지, 상장, 급락. 그죠? 코오롱 티슈진, 상장, 급락. 또 뭐 있습니까? M2N, 신라젠, 거래정지 풀리고, 다시 시작, 하락. 요거를 지금도 이렇게 예까지 보여드리는데 못 믿으시겠나요? 도대체 어떤 예를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쌍용차, 거래정지 풀리고, 거래 재개, 기대감, 소멸. 여러분, 주식을요, 여러분 오래 하셨어요? 유튜브 할 정도 실력 돼요? 돼요? 안 되시면은 제 말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고려 정도는 해보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댓글로 네가 뭘 하냐, 2차 전지 니켈 상업 미래를 봐야지 이러시는데, 아니 왜 STX 왜 7,000원 8,000원대 이 7,000원 8,000원대 한두 달이면은 이 3만원 4만원 가는 미래는 못 보시고 어떻게 그 미래를 이 자리에서 보실까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주식하면서 5년 동안 긴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주식에 쏟은 시간은 10배, 5배 훨씬 많을 겁니다. 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주식이 한두 개였을까요? 10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올라갑니다. 그래요. 이게 100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러한 베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제 말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상장돼서 제 말이 틀렸다고 칩시다. 그 STX가 추가적으로 계속 급등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 언제 파실 건데요? 또 10만원대까지 안 파신다고 하실 건가요? 그러실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떠한 좀 판단을 하실 땐요, 계획을 잡으세요. 분할 신설 된다. 그럼 제가 여기서 그누스가 오르고 STX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자. STX가 몇 프로 정도 빠질래나? 한 10%, 20% 빠질래나? 그러면은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저 양반 맘대로 한 5%, 10% 빠지면은 반 정도 익절해보자. 익절하고 다시 오르면 그때 다시 계획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반 정도 팔고 그누스를 타든지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자. 아니 무조건적으로 STX가 오를 건데 저 새끼 뭐래냐? 저 새끼 미래 가치도 모르는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태반이에요. 100 중에 99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력들이 물량을 가장 넘기기 좋은 시기가 언제일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신설돼서 그누시 상장되고 분할 존속법인 STX가 지금 13일에 거래되게 될 때 가장 세력들이 설거지 시키기 좋은 자리가 저는 거래 재개 당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의 기대감이 증폭돼 있고 100명 중에 99명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굉장히 좋아요. 왜? 팔면은 추가 매수할 거거든. 그리고 그 돈으로 세력들이 익절한 돈으로 그린우스에 돈을 쏟아부어서 그린우스를 급등시키겠죠. 왜? 그린우스의 시가총액이 낮고 위로 매물대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핵심 키포인트다. 제가 여러분께 필옵틱스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7월 5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자, 7월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대감의 결말을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빽빽 우기는 필 옵틱스 더 갈 거다, 빽빽, 제가 만원대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으로. 근데 23,000원에 더 간다고 말하시는 분들 말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엔 재료소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신라젠, 코오롱 티슈진 전부 다 해놨고 7월 5일이죠. 7월 5일 언제인지 보세요. 7월 5일. 자, 7월 5일 봅시다. 프롭텍스. 제가 14,000원대 아마 거래 제기 이틀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프롭텍스. 7월 5일. 여기죠. 이때 영상 찍고 상장되기 이틀이나 하루 전에 매도해라. 여기서 매도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경고를 드렸다. 빠졌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라는 거 아니고요. 참고를 해보셔라.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를 반드시 우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년 동안 반복되는 이슈고 이 이슈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다. 이번에는 당하지 맙시다. 시초가에 어떻게 해서든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STX 매도가 궁금하시거나 STX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물려 있는데 아니면 수익 중이다. 근데 나는 이거 좀 당신 말대로 재료 소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하고 그린 로저스 조금 담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 9201나 6329 이쪽으로 STX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관련돼서 STX 어떻게 매도하면 되고 그린로저스 어떤 자리에서 사면 되는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 경험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요거 만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태까지 인적 분할과 그리고 인적 분할하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빠졌는지 그리고 재료 소멸 후에 주가가 얼마나 하락하는지 그걸 잘 모르실 겁니다. STX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반토막 이상 납니다. 무조건 재료 소멸은 마이너스 50% 이상이에요. 이상이다. 한 번에 나는 거 아니고 한 번 맞고 줄줄줄 흐릅니다. 핵심이에요. STX 대응 필요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그 그린 노지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올라요. 그린 노지스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로 STX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